여러분, 지금 국내 코인 시장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좌의 수익률, 그리고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판 자체를 통째로 뒤바꿀 새로운 룰 세팅이 막바지에 다다랐거든요. 바로 가상자산 시장 조성자, 즉 마켓메이커 제도의 제도권 도입 논의입니다. 시장 조성자?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또 지루한 법 얘기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가기 누르시려는 분들 3분만 딱 집중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한국 코인 시장에서 벌어질 기관들의 정교한 호가창 세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뉴스에서 시장 조성자 MM 관련 기사가 나올 때 남들보다 세수 앞을 내다보고 내 돈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뻔한 얘기 안 해요. 결론부터 꽂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조성자는 우리를 구원할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시장을 망치는 사기꾼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도구라는 거죠. 지금 한국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오늘 이 MM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이용자 보호법은 시행 중이고 지금은 2단계 법안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시장 조성자 같은 시장 인프라를 어떻게 넣을지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3월 4일 금융위 자산위원회가 열렸고요. 3월 5일 오늘이죠.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절충안을 논의하는 흐름으로 보도는 됐지만 이게 곧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장 조성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서 살게요와 팔게요. 이 가격표를 걸어두는 딜러예요. 제일 쉬운 비유를 들면은 환전소 같은 거예요. 환전소 가면은 항상 달러 살게요, 달러 팔게요. 이렇게 양쪽 가격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코인 시장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계속 이 가격엔 살게요, 이 가격엔 팔게요. 이거를 걸어놔야 시장이 덜 텅 비고 거래가 덜 끊기고 갑자기 가격이 튀는 일이 줄어듭니다. 즉 시장 조성자의 본질은 예쁘게 말하면은 유동성 공급자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호가창을 안 비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코빈 리서치도 시장 조성자를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참여자로 설명을 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 기반이 약해서 합법적 시장 제도 시세 조정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2024년 7월부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금지 중심의 1단계 규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걸로 안 끝나요. 그 다음엔 누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발행하는지, 거래소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공시와 내부 통제는 어떻게 할지 같은 시장 구조 자체를 정해야 하거든요. 그게 지금 말하는 2단계 입법,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법인 실명 계좌 제한 때문에 기관성 플레이어가 들어오기 어려웠고 이게 시장 조성자 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였어요. 실제로 금융위는 2025년 2월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는 했고 업계에서도 그동안 법인 실명 계좌 제한 때문에 MM 활동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무법지대처럼 컸던 코인 시장을 이제는 금융시장처럼 룰 안에 넣으려는 작업이라는 거죠. 3월 초에 보도들을 보면 금융위와 여당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 거래소 내부 통제와 전산 안정성, DAXA 자율 규제 개선 이런 쟁점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 안에서는 시장 조성 행위를 합법적 서비스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보도됐다는 거죠. 이 논의가 빨라진 배경 중 하나로는 최근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었죠. 이 사건 이후에 금감원장은 더 강한 규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규율 안에 넣는 후속 입법 필요성이 더 커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 조성자가 들어오면 국내 시장의 좋은 점, 여기서는 감정 빼고 투자자 입장에서 말할게요. 첫 번째, 매매가 덜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국내 알트코인, 특히 얇은 원화마켓은 호가가 비면 시장가 한 번에 가격이 확 튀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들어갈 때 비싸게 사고 나올 때 싸게 팔게 됩니다. 시장 조성자가 제대로 들어오면은 호가창이 두꺼워지고요. 스프레드와 슬리피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즉 같은 매매를 해도 덜 손해보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급등락이 조금 덜 미쳐서 날뛸 수가 있어요. 특히 국내 시장은 개인 비중이 크고요. 뉴스 한 줄, 상장 한 번에 캔들이 과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가 공백이 크면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훅 움직입니다. 시장 조성자는 그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하니까 최소한 평소 구간의 비정상적 출렁임은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코빈 리서치도 전통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MM이 유동성 공급과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 국내 거래소 경쟁 구조에 숨통이 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원화마켓은 쏠림이 심해요.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은 2024년 12월 초 업비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한때 78%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구조에선 유동성이 더 큰 곳으로만 더 몰리기 쉬워요. 시장 조성자 제도와 법인 참여가 제대로 설계가 되면 상대적으로 얇은 거래상이나 후발 거래소에도 최소한의 유동성 인프라를 깔 수 있어서 경쟁 완화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 정책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구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방향입니다. 네 번째, 국내 가격 왜곡을 줄이는 쪽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장 조성자는 가격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사고 팔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열어두는 사람이에요. 통로가 열리면 국내외 가격 차이, 비정상적인 호가 벌어짐, 얇은 유동성 때문에 생기는 왜곡을 더 빨리 흡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한국 시장이 지금보다 덜 촌스럽고 덜 끊기는 시장으로 갈 수는 있어요. 이건 MM의 기본 기능과 국내 시장 구조를 놓고 봤을 때 합리적인 기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느냐? 이제 진짜 팩폭 들어갈게요. 시장 조성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이 착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규칙이 허술하면 조작이 더 세련되게 포장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가짜 거래량 위험. 학계에서 이미 나온 얘기예요. MBER 논문은 비규제 거래소 표본에서 보고 거래량의 평균 70% 이상이 워시 트레이딩으로 추정된다고 봤어요. 쉽게 말해서 거래가 활발한 척 연출하는 가짜 거래가 엄청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개인 투자자는 거래량 많네, 인기 있네, 수급 좋네 하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빈 강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 조성과 시세 조정의 경계가 너무 얇아요. 시장 조성은 원래 양쪽 호가를 제시해서 거래를 돕는 거지만 이거를 악용하면 가격이 살아있는 척 보이게 만들기도 가능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시장 조성 회사 창업자가 워시 트레이딩과 거래량 부풀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요. FBI 미 법무부는 여러 업체와 개인을 상대로 가짜 거래를 통한 펌프 앤 덤프 사건을 기소를 했어요. 즉 MM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자동으로 정상 영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국내에선 프로젝트, 거래소, MM 삼각관계가 제일 위험해요. 이게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어떤 코인은 상장돼요. 거래소는 거래 대금이 필요해요. 프로젝트는 가격이 너무 망가지면 안 돼요. 여기에 시장 조성자까지 붙어요. 이러면은 시장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수요가 아니라 관리된 호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 제도의 핵심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감시 강도예요. 어느 회사 MM이 공개가 되는지, 어떤 의무를 지는지, 워시 트레이딩과 이해상충을 어떻게 막는지가 빠지면 이건 선진화가 아니라 연출의 합법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도 법적 정의와 감독 틀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국내 코인 시장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제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말할게요. 한국에 시장 조성자 제도가 들어오면 초기에는 아마 메이저 코인, 거래량 많은 종목, 큰 거래소부터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조성자도 자선 사업가가 아니고요. 거래가 활발한 곳에서 먼저 붙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해요. 호가창은 두꺼워질 수 있다. 그 두꺼움이 진짜 돈인지 연출된 돈인지는 별개다. 이 차이를 구분 못하면 사람들이 오 이제 제도권이네 하고 안심했다가 오히려 더 정교한 구조 속에서 당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감시와 공시가 제대로 붙으면 국내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개인만 뛰는 시장에서 법인, 전문 투자자, 유동성 공급자가 같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면은 시장은 점점 도박판에서 금융시장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실제로 금융위도 법인 참여를 단계적으로 열고 있고 2단계 법안에서는 내부 통제, 보상 책임, 거래소 구조까지 같이 손보는 방향을 논의 중이에요. 자, 오늘 내용 한 줄로 끝내볼게요. 가상자산 시장 조성자는 한국 코인 시장을 살릴 수도 있고 더 교묘하게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코인 시장에 시장 조성자가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핵심은 제도를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의무로 어떤 감시 아래 들어오느냐예요. 호가가 두꺼워지는 거는 분명 좋은 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꽉 찬 호가창이 진짜 유동성인지 아니면 우리를 꼬시기 위해 보기 좋게 칠해놓은 눈속임 페인트인지는 철저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그걸 구분해주는 게 바로 법과 감독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뉴스에서 시장 조성자 전면 도입 이 말만 듣고 무작정 오 드디어 코인판 좋아지네 하고 환호할 것도 아니고 조작 합법화 이 말만 듣고 또 세력들 장난질 치겠네 라면서 무조건 겁먹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지켜보시면 돼요. 누가 시장 조성가인지 투명하게 명단이 공개되는가, 최소 호가 수량이나 스프레드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지우는가, 가짜 거래량을 막고 코인 재단과의 이해상충을 차단할 장치가 있는가. 만약 이걸 어겼을 때 금융당국이 거래소와 프로젝트를 진짜로 박살낼 수 있는 제재 권한이 있는가. 이 네 가지 감시 장치가 빡빡하게 돌아가면 한국 코인 시장은 드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선 선진 금융시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장치가 헐렁하다면 그건 포장지만 바꾼 합법적인 호구잡이판이 열리는 거예요. 룰이 통째로 바뀌는 지금 가장 매에 눈을 뜨고 똑똑해져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투자자들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제도가 지켜주기 전에 여러분의 지식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나올 디지털 자산기본법 후속 뉴스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비트코인 차트 분석으로 다시 올게요.